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는데 관심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기소장에 적시가 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적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 불러서 관련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전 10시경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서 가족들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적시되느냐였는데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면서 아직까진 끝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더 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공모 혐의를 적시하기 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검사장 본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함구하면서 수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한 검사장 피의자 조사도 한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 그 한 번 있었던 첫 조사마저도 지금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하진 못했지만 이번에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라면서 이번에 여지를 남겨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팀 사이에서 공모 여부를 적시할 건지를 두고 어제까지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사팀 지휘부에서는 어제까지도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제로 강행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는데요. 수사팀 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아예 출근까지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모 혐의를 집어넣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을 냈던 건데요. 이 같은 수사팀 내 이견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휘부에서도 이 공모 혐의를 적시해서 공소장에 넣는 걸 강행하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쪽의 반응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한동훈 검사장 측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면서 앞으로는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해서 부르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KBS의 거짓 보도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관련성을 해명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독직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신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이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할 것이다, 이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걸 밀어붙였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 때문에 검찰이 뒤늦게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이 공모 여부를 적시하는 데서 뺀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공모했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를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설명으로는 지금 기소 단계에 이를 예. 만큼 어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검사장이 앞으로 이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한 검사장 오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중앙지검의 정확한 해명 없이는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에 적극 임하지도 않고 또 뭐 유심칩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유심칩 확보했습니다만 수사에 비협조로 나왔기 때문에 공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탓을 한동훈 검사장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 예.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KBS 오보에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관련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좀 정확한 설명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황이고요. 예. 게다가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이 독직 폭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 예. 정진웅 부장검사도 수사팀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공정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예. 반발에 이 수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한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예. 뭐 이런 협조가 지금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검사장이 협조 없이는 추가 디지털 포렌식 역시 좀 수개월이 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예.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 검사장이 마지막으로 MBC 제보자 X 그러니까 만약에 검언 유착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권언 유착을 이제라도 제대로 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들도 앞으로 같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수사팀이 기소장에 자신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수사팀은 그렇지가 않다.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공모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관련된 사람들 또 이 KBS 오보와 관련해서 KBS 측과 내통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배제 그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지금 이 현 수사팀에 가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평행선을 달리듯 이 조건을 먼저 들어주면 내가 수사에 응할게. 너 빨리 이거 수사에 협조해라. 그래야지만 너가 누명을 쓴 건지 아닌지 우리는 밝힐 수 있다. 이게 거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착각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일단 원인 제공자 한동훈 검사장이 원인 제공자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질이 채널 A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과연 검언 유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걸 보도하는 MBC나 또는 KBS도 예. 그러면은 권한 유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파생된 건데 자꾸 그걸 물타기를 하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여전히 수사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의 신분은 여전히 지금은 피의자다. 예. 수사의 대상이다. 그럼 이제 본인이 과거에 완전히 적폐 검사의 사실상 주축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검사의 주체로서 지금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본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몸싸움도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순순히 만약 협조를 했다면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예. 부분. 그리고 현재 피의자 조사도 제대로 지금 한 번을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피의자로서 방어권이 있으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좀 남다른 그런 검사고 본인이 정말로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그걸 입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유시민 관련해서 전혀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했는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 스모킹건 그러니까 공모 증거는 아니지만 예. 공모 정황은 상당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볼 대목이 있지 알겠습니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적폐 수사의 주체였어요? 반부패 부장으로서 오히려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폐수사의 주체였죠. 이제 이 수행한 본인이 주체다. 중심이었죠. 그렇죠. 대상이 되진 않았다. 지금 이제 본인이 피의자로서 수사의 알겠습니다.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한동훈 검사장 쪽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보를 낸 KBS의 법조팀이라든지 사회부장이라든지 등등 기자들
이분들하고 이 정보를 소스를 알려주었던 중앙지검 수사팀, 높게 가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까지 해당되는데 이들에 대한 새로운 건언 유착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제 지금 고소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소스가 아마 이제 수사가 들어갈 알려줬다고 텐데. 단정을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KBS 측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니까 단정을 하면 안 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걸 주장하고 수사를 있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수사를 빨리 안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주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작이 지난번에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협박 편지를 5번이나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주다. 그게 거기서 다 파생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 수사를 마쳐야 되고 실제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명운이 달려 있다고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잉수사 논란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도 수사를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배 교수님이 KBS 기자 출신이어서 여쭤본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KBS, MBC의 오보와 이 현 수사팀 간의 어떤 관계, 권한 유착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분을 보다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권한 유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이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동재 기자 쪽에서도 정 기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전 기자로 이제 부르는 게 맞겠죠. 예. 그럼 이동재 정 기자 쪽도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대응하지 않겠다. 예.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제 구속 기소가 유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 입장문을 낸 거죠. 지금까지 구속 기소될 때까지 9번의 소환 조사 그리고 4번의 포렌식 참관 등을 하면서 협조를 했는데 예. 이후에 뭐 밝혀진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제 재판이 회부됐으니까 나는 이제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겠죠. 시시비비가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연설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지금 현 여건, 현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원론적으로 신임 검사들에게 해줘야 될 마음, 자세 이것을 가리킨 교과서적 발언이냐. 이 해석이 참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리는 신임 검사들에게 전하는 말을 하는 자리였던 건 분명하고 사실 그 내용도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어떤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의원들 사이에선 결국에 그게 지금 현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강한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통합당 의원들은 옹호를 하기도 하는데 이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를 직접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저건데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죠. 근데 공무원이 자기를 임명한 정권을 향해서 뭐 독재, 전체주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굉장히 오버스러운 얘기고 정치적 발언을 하실 거라면 정치를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장 그만하시고. 검찰의 위기는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의 이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만약에 이게 정치라면은 지금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을 해야 된다라면서 일각에서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로 완전히 옹호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 발언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독재 전체주의 표현을 쓴 것만 가지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라고 치부하는 거는 너무 소화적인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윤 총장이 정치적 그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예.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절규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서를 내놓지 않는 한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해석은 각각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만요. 정작 이 연설을 들은 신임 검사들이나 아니면 검찰 안팎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요? 정말 이 현 여건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신임 검사들에게 덕담 차원으로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 자리 자체는 신임 검사를 위한 것이고 예. 저게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더라면은 신임 검사들에게 하지 못할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이런 상황이 때문에 아니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언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옳은 말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견해나 입장을 내놓으면 그게 이제 오히려 또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쓸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입장이 뭐 추가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오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은 제각각이니까요. 이낙연 의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40%까지 갔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턱밑까지 쫓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도 이 윤석열 총장 연설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예. 길게 하진 않았는데요.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경고성 발언으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정치적 발언하지 말고 검찰총장 일이나 열심히 해라, 충실해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장권 주자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이 윤 총장 발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유인즉슨 반응을 하면 할수록 이 윤 총장이 대단한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좀 견제성 발언,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야권 주자로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띄워주기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예, 뭐 나름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중권 씨는 또 이런 이낙연 의원을 향해서 친문 눈도장밖에 한 립 서비스다. 결국 이낙연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또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작 윤 총장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밝히질 않고 있어요. 무슨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뭐 본인이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왈가왈부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취임 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을 때 살아있는 권력도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임명장 받을 때 만약에 어제 얘기를 했으면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당에서 다 박수 쳤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네 가지가 골자예요. 첫 번째,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 검찰이. 예. 맞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맞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다. 이것도 맞잖아요. 네 번째, 무조건 구속만이 만능이 아니다. 구속보다도 불구속으로 해서 공판, 재판에 가서 승부를 봐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왜 정치적으로 자꾸 이해관계가 올가고 여당에서 최고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했다고 비난하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 한 거 없다고 봐요. 예. 말한 거를 김부겸 그 당대표 후보자 말처럼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출마한다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다만 이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잖아요. 예. 경찰, 검찰의 뭐 독립이라든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또 예. 마찰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는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윤 총장의 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윤 총장이 국회 법사위인가요? 이 회의에 나와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의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가 더 낫다 이런 발언이 있었죠.
그게 논란이 되자 뒤늦게 대검 공보관을 통해서 내 말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검찰의 중립성,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해준다 이러면서 부연설명서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논란이 되는데도 부연설명서를 내놓지 않아요. 그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을 한 장소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언급은 전혀 맞지 예. 않는 자리예요. 더더욱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허를 쓰고 있는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당이 지금 통합당이에요. 통합당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임명직 현직 검찰총장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라면은 이게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유신 시대 때나 그런데 갑자기 이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한 발언이다. 그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정치인으로 가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본인이 최근에 여론조사 3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인데 야당 후보로만 보면 부동의 1위가 됐어요. 한 13%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3강 정립 체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빼야 되는데 빼질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변신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 배경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예. 또 그리고 본인이 야권의 부동의 주자 1위가 되고 그리고 야권에 마땅한 주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시대적인 개혁 과제가 검찰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인 독립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가 되었기 예. 때문에 이걸 좀 제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국민들도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정의를 검찰총장이 다 재단하는 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 대목인데 이제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까지 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국민의 검찰이 될지 정치 검찰이 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윤 총장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야권 주자로서 더 우뚝 서게 만들 뿐이다. 가만히 냅두면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윤 총장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얘기인데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가 내일 개최되죠. 개최된과 동시에 또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있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일 텐데요. 특히나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째 인사, 이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인사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내일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사실 인사위원회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직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요. 이 예. 때문에 추 장관이 이번에도 이 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가 사실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어떻게 보면 고등 검사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그런 예. 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자인데 이렇게 수사지휘를 하면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지겠느냐라는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공보관마저 이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리는데요.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 그 방식에 기생하려는 몇몇 인사들 또한 검사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 내부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보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 검사 입장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공보관이 이렇게 현직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예. 비판을 한 것 자체가 내부에 그만큼 반발이 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내일쯤에 11개 지금 공석 자리인 고등검사장 자리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서 원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다시 패싱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높습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